오늘 오후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가 일부 대상군에 대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트샷 접종 승인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소셜 시큐리티 임금이 5% 인상될 전망입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20만대 진입했습니다. 한일 밀접 학군인 뉴저지 테너플라에서 한 초등학교 인근에 문을 연 총기 가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페레슨에 있는 공립학교 28이 뉴저지주의 최우수 초-중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본선거 전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재산세 문제를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번 여성 뉴욕 경찰관이 전 여자친구 등 2명의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고액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에스코트한 경찰관 2명이 체포됐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 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후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가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취약 계층에 한정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부스트샷 접종 승인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승인 권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전문가 패널 19명 모두 65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 취약층, 의료진 등 일부 고위험군 대상 접종에 만장일치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권고된 인구 집단 대상은 지난달 승인된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과 같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의 결론은 권고 정도로 준수가 의무는 아니지만 FDA는 통상 자문위의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사의 부스터샷에 대한 FDA의 최종 결정은 며칠 내로 나올 전망입니다. FDA의 최종 결과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자문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표결에 붙여져 투표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절차를 밟고 CDC의 최종 승인도 나게 되면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부스터샷 접종도 곧 개시될 전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FDA 연구진들은 웹사이트에 올린 4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모더나 백신은 2차례 접종으로 중증 악화와 사망을 막는 데 충분하다면서 세 번째 접종으로 항체가 증가하긴 하지만 접종 전과 항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오늘 화상회의에서 투표가 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는 이 같은 평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에 내일인 오는 15일 역시 자료 불충분으로 승인 여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얀센의 존슨앤존슨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 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부스터샷은 초기 2회 백신 접종분 100 마이크로그램의 절반인 50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더나는 2차 접종 후 6개월 뒤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 SSA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내년부터 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현 기자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 SSA가 13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내년부터 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이로써 은퇴자 개인은 올해보다 $92가 인상된 평균 $1,657의 소셜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경우 $154가 인상된 평균 $2,753를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소셜연금 인상 조치는 식료품, 자동차, 아파트 월세, 에너지 등 각종 생활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지수 CPI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 2008년 8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혀있던 각종 규제 등이 풀리면서 수요가 몰린 탓에 원자재 부족 사태, 물류 대란, 인건비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을 맞게 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미 은퇴자협회의 관계자는 소셜연금은 수백만 미국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연금 인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회보장세 납부 대상자의 최대 소득 한도도 기존 $14만 2,800에서 $14만 7,000로 인상됐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20만 대에 진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집계됐고 전주 대비 3만 6천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한 해 평균 주간 신청자는 21만 8천 명이었지만 코로나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난해 3월 15일주에 신규 신청자가 330만 명, 그 다음 주에 680만 명으로 치솟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지난달 주춤했던 미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대유행 초기와 달리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결과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이 실업자 감소의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실업수당 주급 수령자는 총 364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일주일 새 52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40만 명이 주정부 수당 수령자이고 연방 특별수당 수령자는 100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1년 전에는 총 수령자가 2,490만 명에 이르렀으나 지난주 수령자 364만 명은 많이 줄어든 수치이긴 해도 아직 코로나의 2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델타 변이의 대유행으로 3분기 경제는 5% 아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분기에 이르러서야 성장률 6%대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는 최근 학부모와 정치인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근처에 문을 연 가게가 다름이 아닌 총기를 파는 가게이기 때문인데요.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소재한 테너플라이 학군 학부모들은 타운 정치인들을 향해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군 내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총기 가게가 새롭게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게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지점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져 있습니다. 총기 가게 주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 학군 내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며 무기로 가득 찬 건물을 학교 근처에 개업하도록 허가한 마크 진나 시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총기 가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의 위치가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쇼나 디마르코 학교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학부모 단체가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하지만 마크 진나 테너플라이 시장이 해당 가게에 대한 주 및 연방 차원의 안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했고 가게는 버겐 카운티의 모든 라이선스 절차를 밟아 허가된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총기 가게는 개업은 했지만 며칠째 문을 닫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타운은 뉴저지 내 우수 학군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한인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하기도 해 한인 밀집 학군으로도 꼽힙니다. 2018학년도에는 교육 비영리 단체 알람스가 학생들의 표준시험 성적과 졸업률, 자퇴율, 학교 지원금, 빈곤율 등을 종합해 발표한 랭킹에서 전국 1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패리슨에 있는 공립학교 28이 뉴저지주의 최우수 초중학교로 선정됐습니다. CBS 방송은 13일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최근 발표한 뉴저지주 최고의 초등 및 중학교 리스트에서 패리슨의 공립학교 28이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중 등 과정을 가르치는 이 학교는 뉴저지에 있는 1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700개 이상의 중학교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중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민족 비율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비율도 65%입니다. 그러나 100%의 학생이 수학과 읽기에서 수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18년에는 미국 교육부가 선정하는 최우수 학교, 즉 National Blue Ribbon School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는 패리슨 지역 재능 교육의 본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뉴저지에서 10위 안에 든 우수 초등학교는 2위 유니언시티의 세라 엘մ 길모어 애카데미, 3위 서머타운의 토마스 에디슨 차터 스쿨, 4위 브룩사이드의 맨덤 타운십, 5위 저지시티의 코넬리아 F 브래드포드, 6위 엘리자베스시티의 윌리엄 F 헐로런, 7위 밀번 타운의 워싱턴, 8위 앨런데일시의 브룩사이드, 9위 서밋타운의 링컨 허버드, 10위 머머스 정신 등입니다. 베긴 카운티에서는 잉글 클리프스의 업버 초등학교가 17위에 크로스터 힐사이드 초등학교가 19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인 밀접 지역인 포트리와 팰리세이스 파크에 있는 초등학교는 5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본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재산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세현 기자입니다. 11월 2일 본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뉴저지 주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필 머피 주지사와 잭 시아트렐리 공화당 후보는 재산세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뉴저지 재산세는 2020년 평균 $9,1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부담 때문에 차기 본선거에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 역시 재산세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현역인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 로컬 학군에 주정부의 지원금을 대폭 늘려왔다며 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재산세는 주로 교육 예산 충당에 이용되며 주정부의 지원금이 커질수록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 비중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의 4년 임기 동안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매해 인상돼 왔습니다. 이에 시아트렐리 공화당 후보는 머피 주지사의 공교육 지원금 확대는 불필요한 낭비가 심하다며 지원 내역을 재정비하면 주정부 예산도 줄이고 재산세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뉴저지는 565개 타운별로 독자적 학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재정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교육 수준은 높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재산세 부담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머피 주지사는 접종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치아테렐리 후보는 주정부의 방역 규제가 심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NYPD의 비번 여성 경찰관이 전 여자친구 등 2명의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인 31세 이완우는 13일 오후 5시경 브루클린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24세 여자친구 제이미 리안과 또 다른 23세 여성 등 2명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총격으로 23세 여성은 현장에서 숨지고 여자친구 리앙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앙은 가슴에 총을 맞아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고 23세 여성은 침실 바닥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용의자 이완우는 현장에서 자신이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NYPD에서 5년 반 동안 근무하고 있는 용의자는 여자친구 리안과 사귀다 최근 헤어졌는데 3명의 여성은 평소 치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삼각관계로 얽힌 치정살인극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장기간의 잠복 근무 끝에 구획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에스코트한 경찰관 2명을 즉각 체포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공개된 청문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전직 뉴욕 경찰관들이 성매매 종사자 및 고객으로 위장, 잠복 수사를 펼친 덕에 퀸즈 106구역의 토마스 드오리오 경관과 마이클 사돈 경관이 즉각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고객들에게 에스코트한 대가로 수천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사돈 경관은 성매매 장소로 운전을 해주면 대가로 1,000불 이상을 지불하겠다는 성매매 종사자로 위장한 여성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 드오리오 경관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위장 잠복 경찰들과 4월과 5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맨하튼과 퀸즈의 호텔들을 왕복하며 에스코트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첫 번째 수행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은 이들에게 에스코트비로 4,000달러를 지불했고 고객으로 위장한 다른 경찰관도 그들에게 각각 100달러씩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몇 주 후 두 번째 수행에서는 2,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5월 중순에 이루어진 세 번째 만남에서 그들은 위장한 여성 경찰에게 고객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지 방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제프 에드럴 재판차장은 징계위원회에서 그를 지독하고 혐오스럽다고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이어 준법 소외의 의무를 가진 경찰로 21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특히 끔찍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도는 징계위원회 직전 직접 은퇴하여 징계를 면하였는데 이에 대해 뉴욕 포스트는 그가 백인이어서 이러한 특혜가 가능하였으며 그들 모두 징계를 받고 해임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저지주의 공립 및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올 가을 학기부터 등록금 현황 및 학자금 융자 내역이 담긴 쇼핑 시트 제공이 의무화됐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그동안 신입 대학생에게만 제공했던 쇼핑 시트를 모든 대학 재학생에게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쇼핑 시트에는 장학금 등을 제외한 대학 등록금, 수수료,
기숙사비, 식비 등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내역을 포함해 졸업 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융자 내역과 이자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시트 의무화는 학생들이 미래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욕한국문화원이 오는 21일 한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1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저고리와 버선, 조바위, 호건 등 한복 명칭에 대해 알아보고 한복을 바르게 입는 방법, 한복과 관련된 동요 부르기, 한복 꾸미기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프로그램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뉴욕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성인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26세가 될 때까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8일 성인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비 지원금 대상 기준을 기존 21세에서 26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캐리 워너, 메리 베스 월시 뉴욕주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이로 인해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부모들의 양육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과 7번 전철을 잇는 에어트레인 프로젝트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퀸즈 라과디아 공항과 7번 전철 매츠 윌레 포인트 역에 1.5마일가량의 선로를 연결하는 에어트레인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롱아일랜드에서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통해 맨하탄에서는 7번 전철을 이용해 매츠 윌레 포인트 역으로 이동한 후 에어트레인을 통해 공항까지 갈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21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이동 경로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호컬 주지사는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을 찾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